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자, 유료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안내방송으로도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방송부터는 아마 유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만약에 듣고 싶다, 바로 듣고 싶다 할 경우에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을 바로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을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네, 유튜브 채널은 똑같아요. 윤식단인데, 윤식단을 치면은 윤식당이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홍레몬 박가순이로 제가 이름을 해놨어요. 그래서 홍레몬 박가순이 이렇게 치면은 바로 저희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윤식단을 쳤는데 윤식단의 유튜브 채널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홍레몬 박가순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바로 저희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어서, 지금 이 방송부터는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저희가 직접 보이는 실시간 에피소드를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윤식단이고 홍레몬 박가순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미, 팔로미.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박가수님, 저희가 바로 이제 지난번에 이놈의 새끼에서 차림님이 점심을 먹고 난 후 너무 졸려서 누워서 자면 살찔 것 같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쿠키를 드시면서 이제 잠을 깨려 노력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누워서 자도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살찌는 관점에서는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드린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눕더라도 어떻게 눕느냐가 사실 중요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정말 살이 찌는지, 그리고 식사 후에 피곤을 어떻게 건강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봄이 오면서 네. 춘곤증. 맞아요. 이게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네. 특히 또 바쁜 현대인들, 네.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맞아요. 꼭 점심 식사만 하고 나면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 이후에 무조건 졸릴 수밖에 없는 과학적 이유도 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럼 바로 인트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윤식단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정말 살이 찔까?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누우면 살이 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레몬 씨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럼요. 제가 들어본 적은 엄청 많죠. 이게 정말 진짜 그럴까? 맞아요. 진짜 소가 된다는 말이 진짜 살이 찐다는 의미가 실제로 맞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아까 누우면 약간 살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왜냐면 밥을 먹고 나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네. 살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쵸.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러니까 마치 누우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여기에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그쵸.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놀랍게도요, 누운다고 소화가 더디면서 살찌는 거랑은 그런 조사는 사실 관련된 자료는 없답니다. 논문도 없고, 예. 과학적인 그런 뭐 이론도 없고. 근거 자료는 사실 없어요. 예, 왠지 누우면 게으른 것 같고, 그쵸. 또 게으르면 살이 잘 찔 것 같다는 많이들은 느낌적인 느낌이지, 맞아요. 실제로 사실은 조금 다르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2014년 SBS 모닝 와이드 수상한 소문편에서요, 이와 관련된 내용 실제로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실험이었냐면, 조영제라는 거를 마시고 누운 자세와 서 있는 자세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을 병원에서 살펴를 봤는데, 소화되는 과정은 자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줬거든요.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소화된 건 똑같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건요, 네. 누운 사람의 음식물 통과 시간이 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랐다고 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누워 있는 게 더 소화가 잘 된다는 건가? 쑥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사실 누워있는 게 소화가 더 빠르니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요? 왜냐면 이게 소화가 빨리 된다고 해서 꼭 소화가 잘 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소화가 더딘다고 하는 그 근거는 누워있다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일단 판명이 됐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은 섭취 열량과 우리가 또 얼마나 소모된 열량, 그래서 섭취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에 관련이 있지,
우리가 뭐 누워서 소화가 더딘다 이런 거랑은 사실 크게 관련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음식물을 얼마나 덜 섭취하냐가 사실 핵심일 수가 있어요. 살찌는 거는. 그쵸. 체지방이 눕는다고 갑자기 찌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쵸. 예. 똑같이 몸 안에 우리 소화기관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차림님께도 그 잠을 깨기 위해서 믹스커피나 쿠키를 드시는 것보단 차라리 짧게 10분이나마 누워서 자는 걸 사실 추천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이 살이 찌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쵸.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불이 났게 이걸 조금 얘기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자는 게 약간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약간 한 10분, 20분이나 좀 자려고 하는데 그걸 좀 오랫동안 하니까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저는 자니까 사무실에서 엎드려서 자면 바로 이게 좀 생길 수가 있다. 네. 보리차만 마셔라. 며칠간은 어. 강제 다이어트를 보면 이게 아니 이렇게 주변에 뭔가 병이 나서 약간 살이 빠진 약간 이런 증상이 오거든요. 맞아. 저는 약간 어. 본의 아니게 좀 그러니까. 도와줘요. 이게 사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가끔 느끼는 게. 은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쵸. 주변에. 내 몸도 좀 도와주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이 역류식도염이 사실 얘기한 게 2016년 4월에 대한의학협회지 장표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역류식도염은 위에서 분비한 위액을 비롯한 소화 효소들이 식도를 역류하여 염증성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고 합니다. 소위 신물 올라온다고 맞아요. 하죠. 이게 약간 시큼시큼한 게 좀 올라올 때가 예, 있어요. 맞아요. 그런 증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누우면 하필 서 있을 때는 괜찮다가 네. 그렇게 누워 있으면 왜 그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지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 위산도 결국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또 중력을 우리가 또 거스르면 안 돼요. 맞아요. 사실 서 있을 때는 네. 중력이 아래로 있지만 누웠을 때는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 이렇게 잘 안 내려가서 그런 것도 있고, 서 있을 때는 아무래도 위가 위 위치보다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식도보다 역류할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눕게 되면요, 어떻게 눕느냐에 따라서 이 위보다 식도의 위치가 더 밑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눕게 되면은 봐보세요. 식도 이렇게 위치. 눕게 되면은 위는 여 위에 있는데 눕게 되면 식도가 요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쵸. 이 위액이 이렇게 역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구나. 네, 그래서 맞네. 역류성 식도염이 바로 누우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레몬 씨가 결국 저희 지난번 게스트였던 차림님께 네. 식후에 정말 너무나 졸릴 때 그때 이제 커피나 달달한 간식을 많이 찾는다 했잖아요, 차림님은. 그랬죠. 근데 그것밖에 답이 없는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먹으면 살이 체지방이 더 찔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눕느냐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네. 방법이 있어요? 자세가 따로 있나 네, 보네요. 맞아요. 식후에는요, 왼쪽으로 누워서 잠을 청하면요,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되게 식후에. 식후에 잘 때. 전 평소 잘 때 이렇게 옆. 그럼 그러면 누워서 자거든요. 그러면 사실 박가수님은요, 이렇게 엎드리지 않고 평소 자던 습관대로 했으면 역류성 식도염은 나지 않았을 그쵸. 거예요. 예. 근데 사실 회사에서 누워서 잘 만한 공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무실에서 생각해보니까 자거든요.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누워서 잤으면 이 아니, 식도가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바로 이제 양치질 하고 그러고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자는데 요 위가 요 위로 올라가서 식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자세는 제일 안 좋은 자세고.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것이요, 이 왼쪽 위에서 아래쪽, 오른쪽 아래로 누워진 자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렇게. 자, 그래서 사실 위는 일단 상단에 음식이 모이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씩 우측 하단으로 음식이 이동해서 소화되는 구조.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여기 위쪽에서 그쵸. 이렇게 돼서 요렇게 들어가는 구조인데, 식후에는 복부의 왼쪽에 음식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요 왼쪽에. 왜냐면 빵 먹었으니까. 그쵸. 요 위쪽에. 그래서 오른쪽을
향해서 누우면요 식도 쪽이 아래로 향하게 돼서 음식과 산이 역류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왼쪽으로 봐보세요. 왼쪽으로 누우게 되면은 쏠리겠죠, 이 이렇게? 음식의 위치가 아래로 되잖아요. 쏠리게 되면서 식도가 위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눕게 되면요 누워 있더라도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식후에 졸음이 쏟아져 잠깐 누울 때는 바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눕지 말고 왼쪽으로 눕는다면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도 낮추고 피곤함도 쉽게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는 사람 있어요. 사무실 보면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의자를 이렇게 해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남자분들 좀 그렇게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약간 민망할 때가 있어. 민망할 수가 있구나. 사실 자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좀 의자를 이렇게 좀 자고 그리고 좀 그래요. 그래, 나 그 얘기. 그러니까, 좀 멀리 약간, 걷고. 그 있잖아요. 우리, 무릎 덮개라고 해야 되나? 그쵸, 네, 담요, 그런 거, 무릎 담요를 담요 좀 같은 하면 거.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도 괜찮을까? 잠이 와요, 그렇게 하면? 뭐, 제 질문 같다니.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절대 이 자세 너무 안 좋아요. 엎드린 자세. 맞아. 근데 저는 정말 우리 바쁜 현대인의 편으로서 이 사람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알죠. 공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위험가 안 좋은 거 알았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자는 걸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위도인데 이 목 디스크 엄청 위험해요. 이렇게 자는 게요? 그럴 수 그쵸. 있겠구나. 예, 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